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화학2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김상래 선생님입니다. 영상이나마 이렇게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그 화학2를 진행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한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파일로 같이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출력을 다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면 화학실에 와서 유인물 받아가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여러가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다하지 않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중요한 것만 옹골지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지향하고 이해를 지향하는,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화학2는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과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대비나 어떤 화학의 영역, 그리고 화학 2를 바탕으로 해서 화학2, 그러면 화학 1 문제까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3 정도 돼서 재미라고 하는 것이 물론 코미디적인 그런 재미보다는 어떤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재미가 붙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학 실력을 탁월하게 올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기해라. 공부는 뭐로 하는 것이라고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필기해라. 반드시 복습하라.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2번 본다. 한번 보고 꺼내놓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을 무한 신뢰해라.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무한 신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무한 신뢰해서 서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좋은 수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선생님은 진짜 공부 많이 해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단원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3가지 상태와 용액이 있는데 1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또 시험 범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어느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학의 개념과 어떤 사실들을,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 목표 지점은 어디냐, 여러분들 스스로 가다가는 혼란스럽게 힘들고 엉뚱한 데를 헤맬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안내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여기 등산을 한다고 해도 등산해서 여기 입구에서 정상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산은 정상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수업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안내를 해줄 테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기체 성질부터 배우는데 뭐를 배울 거냐면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게 좀 낯설지 않죠?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얘기들일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저런 것들 정말 화학에서 정말 아름다운 방정식입니다. 저것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기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압력,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 기체의 몰수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었으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습 목표를 보고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볼 테니까요, 면접에서.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온도, 부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해보자. 기체의 몰수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 목표로 삼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도입물음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넣고 종이를 덮은 후에 거꾸로 세워도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어떤 성질과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기압이 밑으로만 작용할까요? 위쪽으로도 작용하고 이 밑에 쪽으로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면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면 이렇게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성질과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어디에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뭐가?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체에서 압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기체의 압력. 그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지구라고 해봅시다. 지구에 살고 있는 거.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 보통 1000km까지 얘기하지만 성층권, 지상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되는 지점에 기체들이 몰려 있어서 우리는 보통 30km 지점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구와 그 기체들이 지구를 누른다는 것이죠. 지구 어떻게 눌러요? 사방에서 다 누른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누른다. 지구 중심을 향한 중력이 있잖아요. 거기로 다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사실 기체의 압력은 어떻다고요?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을 정해볼게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기체가 누르는 힘, 이건 대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뉴턴 퍼 메타 제곱, 이것을 파스칼이라고 얘기해요. 파스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기체가 누르는 힘 알고 있을 때 양팔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올려놨다고 봐요. 그럼 여기다 분동을 올려놨어요. 분동을 올려놓고 이 분동이 얼마냐면 질량 60kg짜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 평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의 질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60kg. 그죠? 이 분동의 무게하고 요거 어떤 물체 질량이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지상 30km 높이에 있는 기체가 다리 면적을 누르는 힘이 얼마냐, 요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압력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얘네들은 이 양팔저울 접시 위에 기체들이 같이 놓여 있겠지. 기체 어디까지? 30km 지점까지의 기체가 들어있을 거예요. 양팔저울에 올려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쪽 면만 여기만 있고 이쪽은 공기가 없이 분동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거의 질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이거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이 공기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공기를 없애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지상으로부터 30km까지의 질량에 있는 30km까지의 공기의 질량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질량을 알 수 있으면 F는 mg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으로 압력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 다시요.
대기가 누르는 힘.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밑에도 위로 작용한다. 양팔저울에 질량, 물체 질량을 놓고 분동을 올려놓아서 그 물체 질량을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으로부터 30km, 이 양팔저울에 공기가 있을 텐데 이쪽을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분동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질량을 잴 수가 있다. 그럼 이거의 질량을 잴 수 있다라고 하면 압력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상 30km 공기가 누르는 압력. 그래요. 다시 이렇게 가봐. 자, 이거 살짝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들이 고항했어요. 여기다 물을 채웠어요. 지금 물을 이렇게 채워놓은 겁니다. H2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누르는 것이 공기 지상으로부터 30km 되는 이 대기가 누르겠죠. 그죠? 대기가 누를 것이고, 이쪽도 그것이 똑같은 양으로 누를 것이다. 이 대기압, 이게 대기압 아니야 지금? 대기압력이 지상으로부터 30km만큼의 것이 공기가 지금 누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을 막았어요. 이쪽을 막았어. 막아놓고 이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막고서 진공 상태. 여기 기체를 빼낼 수 있잖아요. 빼낼 수 있으니까 막고서 봤더니 이게 이쪽은 대기압이 작용하죠. 괜찮아? 이쪽이 대기압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대기압이 작용하니까 여기 물을 넣어놨단 말이야. 물을 넣어놨더니 이게 눌러서 가고 여기 이만큼 올라가더라는 거야. 이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 높이가 10.3m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30km 되는 지점의 공기가 누르는 힘.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30km 지점의 에너지, 공기가 누르는 힘이 물을 10.3m만큼 끌어올리더라. 그래서 10.3m만큼 올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10.3m는 너무 높아요. 너무 커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불편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액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있죠. 수은이 있어요. 수은을 갖다 넣어놓고 봤더니 그럼 이쪽을 진공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진공 만들었더니 수은인 경우에는 얘가 눌렀어요. 누르고 이렇게 되는데 요 높이 차이가 요거 수은이야. 지금 물이 아니야. 요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76cm만큼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76cm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이거를 대기압이라고 하고 일기압이라고 우리가 정의했거든요. 우리 대기압이라고 일기압이라고 정했어. 그러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30km까지 지상으로부터 30km까지의 공기가 누르는 힘, 지상으로부터 30km까지의 공기가 누르는 힘, 그것을 우리는 일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지상 30km까지 공기가 누르는 힘, 1000km라고도 항상 있는데 별거 없어요. 지상 30km까지 공기가 누르는 힘을 얘기하고, 그 누르는 힘이 물을 몇 미터 올려요? 물기둥 10.3m를 물기둥 몇 미터 올렸어요? 10.3m. 물기둥 10.3m를 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일기압이라고 정해주세요.
그러면 수온은 어떻게 돼? 수온 기둥 76cm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일기압이라고 정의한다.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지. 지상으로부터 30km까지 공기가 누르는 힘. 코끼리 4마리 정도 누르는 힘. 물기둥 10.3m까지 끌어올리는 힘. 수온기둥 76cm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일기압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고 하죠. 몇 킬로미터? 30km의 공기. 30km에 여기다 써요. 30km에 배열. 요거를 일기압이라고 얘기해요. 일기압은 30km. 그러니까 30km에 누르는 게. 또 물이면 10.3m만큼. 근데 10.3m의 H2라고 표현해요. 이게 또 이만큼은 76cm. 누구 76cm였어? 76cm의 수은. 요거를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기억해 주면 돼요. 하나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하나 봐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요거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라고 했었죠. 힘, 뉴턴 퍼 메타 제곱. 이거 뭐라고 한다고? 파스칼이라고도 한다 그랬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식변형을 해보면 압력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A의 F라고 하는 것은 mg잖아요. mg. 그런데 단위 면적의 높이까지 정해놓는다면 요거는 부피분의 mgh라고 나타내지고요. 요렇게 해보면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밀도가 되죠. rho gh 이렇게 나타내진다. rho gh, rho 밀도, g 중력 가속도, h 이렇게 나타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고요.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압력은 A분의 F인데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제곱, 파스칼이라고 얘기한다.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와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압력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1파스칼인 1뉴턴 메타 제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013 헥토파스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시 봐. 지금 압력을 내겠을 때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F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그래서 A의 요걸 mg라고 해서 h 높이까지 정해 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부피가 될 것이고, 그래서 mgh 이렇게 돼서 부피분의 질량 이거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에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봐봐요. 물의 밀도를 1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면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가 1이래. 1이라는 것은 1kg
그러니까 1리터의 질량이 1kg이라 이런 얘기예요. 단위, 그냥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얼마 올라간다고요? 10.34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10.34 메타의 H2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34 메타 H2O.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단위가 틀려서는 안 돼요. 부피 단위 메타 세제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 세제곱이라고 여기 보면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메타라고 나와있죠.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메타니까 이거는 1kg이라고 하는 것을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9.8 메타 퍼세크 제곱 곱하기 10.34 메타의 H2O. 이거 뭐야? 대기압이 10.34만큼 물을 기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단위 다 약분해보면 뉴턴 메타 제곱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13 1.03 곱하기 이게 10의 세제곱 이거 곱하면 100 얼마 되겠죠? 그래서 10의 5제곱 파스칼이라고 나타내지. 뉴턴 메타 제곱이겠죠? 뉴턴 메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1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니까 이거 1000이 되죠.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나타내진다는 거야.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013 10의 5제곱의 파스칼이면 1013 파스칼 나오는데 그것이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이게 지금 수를 했어요. 9.8 똑같고 이거는 76 올라가고 수의 밀도 곱해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어떠세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연습장에다 놓고 한번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이 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단위 환산하는 그런 거, 그죠? 리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 이런 것들을 MKS 단위로 메타 세제곱으로 나타낼 때, 센치 세제곱으로 나타낼 때 그 단위들 꼭 같이 기억을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기압, 네. 자, 알겠죠? 지구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 얼마큼 수를 얼마큼 올린다고요? 76cm, 760mm 올린다. 대기압이 수은 기둥을 끌어올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리체리 실험에 의해서 1기압은 760mmHg 물로 하면 얼마라고요? 10.3 메타의 H2O 파스칼로 하면 얼마라고요? 1.013 곱하기 10의 5제곱 파스칼이라고 하고 이것은 100파스칼이 아니라 1013의 헥토파스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제1자관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찾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지금 내용기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요만큼이 수은이 들어있어요. 수은을 사용하죠. 그러면 여기서 네온기체의 압력은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르는 대기압과 이 수은이 서로 똑같다, 맞춰졌다. 수은이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요 기체는 얼마야? 대기압과 같죠? 대기압과 같으니까 이 기압은 1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1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만큼까지 다 찼어요. 지금. 이쪽에 자, 여기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여기가 76cm 만큼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여긴 얘는 누구예요? 지금 수은이 들어있다.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네온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서 이 네온의 압력이 얼마냐 하면 여기까지가 1기압인 거예요. 대기압에
76cm만큼의 수온이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럼 76cm HG, 대기압은 1기압이죠. 대기압은 1기압이고 76cm HG도 얼마예요? 1기압이죠. 그래서 얘는 2기압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기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네온이 들어있어요. 네온이 들어있는데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 순이 이렇게 들어있어. 순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대기압인데 이만큼이 얼마큼이냐면 38cm 38cm 38cm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기압에서 여기서 이거의 압력은 38cm만큼을 더해줘야만 대기압과 같잖아. 그치? 38cm의 HG 얘가 더 높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만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대기압. 그러면 이거의 네온의 압력은 요거 몇 기압이에요? 76cmHg가 1기압이니까 이건 0.5기압 되겠지. 그리고 이게 1기압,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따라서 네온의 압력은 0.5기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0.5기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자관을 통한 이 압력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잡고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보일 법칙 나왔어요. 드디어.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자 여기 두 가지가 일정하잖아요. 온도가 일정하다 나왔고요. 일정량이라는 것이 양이 일정하다고 나왔어요. 두 가지를 통계시키는 거예요.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요. 여기 가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체가 있다. 이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기체의 부피를 V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압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풍선이 있으면 그 풍선의 압력을 크게 하면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죠. 온도를 높이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고요. 입자수를 더 늘리면, 내 입김을 더 넣는다고 하면 커지잖아요. 단지 그거 얘기를 할 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요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 얘기를 하려면 지금 첫 번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체의 부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니 하는 걸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니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작변인과 종속변이면 나머지 통제대야만 알죠. 나머지가 뭐예요? 온도하고 이 몰수는 통제. 이건 일정하다라고 통제시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겠다.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통제돼요. 압력과 요거는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이제 입자수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또 입자수가 변함에 따라서 변인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조작변인이잖아. 조작변인이고
요것이 뭐예요? 부피가 변하는 거. 이게 종속변이 되는 거예요. 종속변.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했어? 통제시켜 놨다. 통제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일의 법칙, 여기서 온도하고 부피 사이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샤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즉 입자수하고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우리 화학인에서 기체 문제는 다 이거죠.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따져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가서 보일의 법칙 뭐야?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하고 일정량이라고 하는 통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 보고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알아보는데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알아보는데 온도가 또 일정량이 통제된다. 압력과 부피 사이를 알아볼 때 온도하고 일정량 이게 통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하고 부피를 알아볼 때 이것이 통제되고 있고 입자수하고 부피를 알아볼 때 이것이 통제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고 가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화학일의 수능에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2자가 나왔어요. 제2자가 나와요. 자, 여기 나와요. 대기압.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의 압력 알 수가 있겠나요? 압력. 요거 압력 얼마야? 예, 압력. 1기압이라고. 예, 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는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1기압이고, 요게 76mmH지? 76cm 수은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여기 대기압, 요게 또 1기압. 그러니까 여기 압력은 얼마야? 여기 압력은 2기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압력이 높아졌더니 여기서 4부였는데 압력이 2배로 높아지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여기를 P1 V1 여기를 P2 V2라고 하지. 이렇게 이것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다. 다시 했을게요. 다시.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1기압이라는 것을 알겠어. 1기압이라는 걸 알겠고, 여기는 얼마로 알겠냐면 여기는 지금 2기압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기압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부에서 압력을 높였더니 생각대로 부피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 여기서도 압력하고 P1, V1, P2, V2가 서로 같다는 거죠. 곱하면 서로 같잖아요. 이것은 서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부피는 압력에 서로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니까 이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야? 부피하고 압력을 이 곱한 이 값, 이렇게 이 곱한 값, 요렇게 곱한 값 사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곱한 건 얼마가 있어요? 여기 정확히 나오시지는 않지만 이거는 얼마가 있어요? 넓이가 4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넓이. 이것도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4가 된다. 압력 부피가. 자, 그러면 그림 1-3에서 압력이 1기압일 때, 1기압, 2기압, 4기압일 때 압력을 각각 구해봐라. 이렇게. 각각 구해보자. 그럼 구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1기압일 때 압력이 1기압, 2기압, 4기압일 때 압력 곱하기 부피값을 구해봐라. 자, 지금 PV는 반비례 그래프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야.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런데 압력이 지금 1기압일 때 하고
2기압일 때하고 4기압일 때가 있었으면 그거에 곱을 구해보는데 부피를 1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야? 1기압일 때 부피가 4잖아. 4. 그죠? 4V 이렇게 나왔어. 2기압일 때는 얼마야? 2기압일 때는 2V. 4기압일 때는 1V가 되잖아. 요 값은 얼마 나왔어요? 다 4로서 4V로서 다 똑같다는 얘기죠. 요것들은 4V 4V로서 일정하다. 4V로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죠. 그래서 기체양과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다음 관계가 성립하는데 P1, V1, P2, V2. 요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P가 뭐라고? 무슨 변인? 변인 중에서? 조작 변인이지. 이것이 변함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들의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V분의 1이다. 이미 반비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면적이 일정하지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것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압력이라고 하고 이쪽을 압력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압력이고 이쪽이 PV라고 한다고 하면 압력 곱하기 PV 값은 또는 부피라고 줬을 때도 그것이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압력과 부피, 압력에 따른 부피를 보려면 온도하고 입자수는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00ml인 산소기체에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50ml로 줄어들었다. 이때 산소기체의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자, 20도씨라고 했죠? 당연히 산소기체, 뭐 입자 더 넣거나 없앴다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V는 P V 이렇게 할 수 있죠. 압력이 1기압일 때 곱하기 부피가 얼마라고요? 100ml 는 50m로 줄었대. 그때 압력이 얼마냐 이런 거죠. 50m로 줄었다. 부피가 반으로 줄었다. 따라서 이거는 2기압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기압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의 기체 부피는 압력과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쓰면 압력과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종속 변이니까요.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있고 이때 뭐가 일정해야 돼? 통제 변이는 이것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 통제 변이는 제일된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인데 이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다. 2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리터인 질소기체가 있다. 같은 온도에서 온도 통제시키고 있죠. 이 질소기체의 부피가 5리터로 되었을 때 압력은 얼마나 되겠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거예요. 자, 이제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비커 4개에 실온의 물을 각각 반 정도 넣은 후에 얼음과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각 비커 속의 물의 온도가 0도씨, 20도씨, 40도씨, 60도씨가 되도록 온도를 점점 높여봤다는 얘기잖아요.
온도를 높였을 때 주사기소 공개 부피가 30세대로 피스톤을 조절하고 그걸 막으면 이렇게 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여기가 0도씨, 여기가 20도씨, 여기가 40도씨, 여기가 60도씨 물인데 피스톤을 조절하고 공기 부피 30m 되도록 했고 이걸 막으면 먼저 0도씨 물에 주사기를 넣고 그다음 그다음에 공기 부피를 측정했어요. 측정했더니 자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이번에는 뭘 알아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 번만 기체 부피를 얘기할 때 압력과 온도와 입자수를 본다. 그래서 부피하고 첫 번째가 기체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를 알아보는 거,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를 알아보는 거. 그럴 때 뭐를 통제시켜야 된다고? 온도하고 입자수를 통제시킨다. 일정하다. 두 번째는 온도에 따른 부피를 알아본다. 그러면 누구? 이거하고 이거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입자수하고 부피의 관계를 알아본다.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만든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이게 샤르의 법칙이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번에는 온도하고 부피 요거를 알아보는 샤르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온도하고 부피가 있을 때는 압력과 입자수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래서 부피를 측정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부피가 더 커질 것이죠. 측정 것을 기록하고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0도실 때 20.3 온도가 높아졌더니 기체 부피가 커지고 있다.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0도실 때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것을 평균 잡아서 연결해 봤더니 요 점에 도착하더라고요.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마이너스 273도씨까지로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1의 그래프를 연정해서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예상해보자. 대략 약 273도씨에서 기체 부피가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기체 부피가 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상기해야 된다. 상기해야 된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래서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래서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진다는 거다. 0도씨 때 부피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자, 기체 A가 있고 기체 A가 있는데 저기서 온도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압력하고 입자수는 일정해. 활발한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도가 1도씨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변하는데 얼마 변해? 273분의 1씩 부피가 변한다는 거예요. 273분의 1씩 1도씨 부피 변화가 있으면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부피가 변한다. 그러면 T도씨 때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해요. T도씨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0도씨 때 부피가 있었어요.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T만큼 273분의 T만큼 부피가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VT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VT는 V0를 꺼내보는 거죠. V0를 꺼내보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공통인수를 꺼내봤으니까 271, 그죠? 273분의 t가 되죠. 1 플러스 273분의 t. 여기는 그죠? V잖아. 1 플러스 273분의 t.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 273분의 여기 요 식을 273을 통분해 보면 여기 273분의 t라고 나왔죠. 그치? 그럼 온도를 우리가 270 0도씨 때 부피가 여기다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가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가 지금 0도씨야. 지금 섭씨 온도로 나타내는 거야. 0도씨야. 0도씨인데 이쪽 잘 안 보이네? 여기 0도씨야. 0도씨. 0도씨.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73이라고 생각해보자. 0도씨 때 부피가 지금 1이야, 1이라고 생각해봐. 1. 0도씨 때 부피가 1이야, 1이면 0도씨 때 부피가 1이라고, 1. 얘가 1이야, 1. 그러면 마이너스 273이 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0이 되지, Vt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 그럼 여기가 만약에 273도씨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되겠느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가 되겠지. 왜? 여기 273이면 273분의 2 곱하기 273이잖아. 그러니까 2V가 돼. 2V 제로가 된다. 0도씨 때 부피가 2야, 2야. 근데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273이 0도씨 때 부피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죠. 항상 0이 되니까 2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213도씨 여길 때는 얼마가 되죠? 여기 4가 되겠지, 4. 0.5야. 0.5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273이면 이런 관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0도씨 때 부피에 관계없이 0도씨 때 부피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그 부피는 항상 0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 부피는 항상 0이 된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모이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를 원점으로, 여기를 0이라고 하자. 여기 0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73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546이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잖아. 0, 273, 546 이렇게 되는 온도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자고요? 절대 온도라고 하자. 절대 온도라고 해서 이거를 K라고 나타내는 거야. 절대 온도라고 해서 K라고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 K는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된다.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0도씨 때 부피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그때의 부피는 항상 0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0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싶어요. 0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절대 온도고, 앞으로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온도들은 절대 온도를 주로 쓴다 는 사실들을 명심해 놓고 가요. 자, 그래서 기체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했어요. 가에서 기체 부피가 0도씨일 때 부피의 2배가 되는 온도가 얼마나? 여기 V0래. 273이 0이야. 마이너스 200. 그러면 이 V0가 되는 온도 이 몇 도씨야? 273도씨지. 273도씨. 이것을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야. 또는 T분의 V 값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야. T분의 V.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피하고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부피와 온도 관계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부피와 온도 관계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서로 비례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높아지면 부피도 커진다. 비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비례. 기울기 값이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기울기 값이 일정하다.
또 기체 부피와 기체 부피하고 기체 부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온도 관계 똑같아졌죠? 근데 이걸 V분의 1이라고 해봐. V분의 1. 반비례 관계 있겠지. 반비례. 이렇게 그래. 반비례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 면적이 일정해야 된다. 면적이 일정이 된다. 그 다음에 T분의 V니까 여기를 T분의 V, 여기는 암력 또는 부피라고 해보자.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 다음에 다시 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하면 27도씨에서 부피가 4리터인 기체가 있다. 같은 압력의 온도를 87도씨로 높이면 기체 부피는 몇 리터가 되겠느냐? 자, 27도씨 쓰면 안 돼. 27도씨 쓰면 안 돼. 무슨 온도로 써야 돼? 절대 온도 써야 된다는 얘기야. 27도씨에 얼마 더해? 273도에서 300K를 써야 된다. 부피가 4리터였대. 4리터였대. 같은 압력에서 온도를 87도씨로 했다. 그럼 온도가 87도씨로 높여서 27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보면 0이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 360도씨 되나요? 360도씨가 아니라 360K라고 나와야 되겠지. 360K. 근데 V2가 얼마야? V2가 얼마나?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T1분의 V1은 T2분의 V2니까 요 식에 의해서 우리는 300분의 4 360분의 V2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나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내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중요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쭉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손으로 한다, 공부를 손으로 한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쓰면서 연습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워크북 올려놓은 것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그 밑에 여러분들은 그 PPT 자료 있고 그 밑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필기 좀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